오늘 임명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임기는 새해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추관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전격 발탁, 대기업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영민 신입 비서실장 임명은 임기 마지막 성과를 내기 위해 안정적 관리보다는 새로운 동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기업 출신인 유 실장을 발탁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노영민 실장이 물러나면서 지난 2007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한 발언을 인용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 임기 1년의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분을 모신다는 자세로 각자 마음을 다 잡읍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에 취임했던 마음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해 끝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부산 출신의 유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영입하면서 정치권의 첫발을 디뎠는데 과기부 장관 시절에는 화합을 주도하는 맏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된 거잖아요. 신현수 민정수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꽤 깊죠. 신현수 민정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민정수석으로 첫 검찰 출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역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15년 만에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검찰개혁 완수가 주요 임무입니다. 검찰 출신이지만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유력 후보로 계속 거론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도 두텁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 초 개각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와 대폭 개편을 위한 개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해드리신 대로 문 대통령이 현안이 많다고 밝혀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맥락으로 본다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도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내년 1월에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원년 멤버 등 두세 곳의 개각과 청와대 일부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어제 오늘 대대적인 인사 방향은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형 뉴딜과 검찰 개혁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